자, 생태계 평형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먹이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자, 생태계에서의 먹이 관계 이렇게 나오거든. 자, 생태계에서의 먹이 관계 어떤 관계가 있느냐면, 자, 생태계 생물은 어때?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있죠? 음, 어, 자, 생태계 생물은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있어요. 자, 이거를 먹이 관계라고 부르는 거야. 자, 이 먹이 관계에서는 이제 첫 번째가 먹이 사슬이라는 게 있어요. 자, 먹이 사슬은 뭐냐면은 자, 먹고 먹히는 관계를 자, 사슬 모양으로 나타낸 거겠지? 자, 거기에 나온 대로 자, 그냥 쉽게 한번 해보자. 생산자를 1차 소비자가 먹어요. 그 다음에 1차 소비자를 2차 소비자가 먹어요. 자, 이런 관계를 쭉 지내서 맨 최종적으로 쭉 지내서 최종 소비자가 있겠지? 이렇게 나타낸 거를 우리는 먹이 사슬이라고 불러.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최종 소비자에 해당되죠? 자, 근데 두 번째, 먹이 그물은 자, 여러 형태의 먹이 사슬을 자, 먹이 사슬이 얽혀 있는 거야. 그물 모양으로 얽힌 것. 자, 이거를 먹이 그물이라고 불러요. 알겠니? 자, 그거에는 자, 굉장히 자, 책에 잘 나와 있잖아. 자, 생산자도 종류가 다양하죠. 뭐 나무도 있을 테고 풀도 있을 테고 그치? 자, 이런 것들을 먹는 것들이 이제 바람주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치? 그 다음에 토끼는 풀을 먹고 이런 먹이 사슬들이 그물 모양으로 연결된 것을 우리는 먹이 그물이라고 불러요. 자, 어려운 거 없지? 네, 그러면 바로 이제 자, 먹이 사슬에서의 에너지 흐름을 한번 볼 거야. 자, 먹이 사슬에서 에너지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냐면 자, 에너지는 먹이 사슬을 통해서 상위 단계로 옮겨간다라고 불러요. 자, 첫 번째. 자,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먹이 사슬을 통해 유기물의 형태예요. 자, 유기물이 뭔지 알아? 다행이다. 늘 먹는 거 있잖아. 영양소. 그게 뭐가 있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이 유기물의 형태예요. 우리 그 많이 먹잖아. 쌀 같은 거, 쌀밥. 밥은 탄수화물이고, 고기는 단백질이고, 기름류는 전부 지방이잖아. 그치?
네. 자, 이런 형태로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한다라고 불러요.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한다. 자, 그런데 자,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는 있지. 어떻게 이동이 되냐면 생명 활동을 통해 우선 소모가 되지. 네. 그리고 소모된 다음에 자, 남은 것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자,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는 생명 활동에 사용이 돼요. 남은 양이 자, 상위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상위 단계로 올라간다. 상위 단계로 이동한다. 자, 그러면 가연아, 위로 상위 단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의 양은 어떻게 될까? 버거들. 그렇지. 자, 상위 단계로 이동할수록 에너지 양이 감소해요. 줄어든다. 왜냐면 내가 생명활동에 필요한 만큼 사용을 할 거 아니야. 네. 그쵸? 네. 이런 것이 바로 이 에너지가 먹이사슬을 통해 이동하는 걸 의미해요. 됐니? 네. 자, 그래서 자, 에너지는 윗단계로 이동할수록 에너지의 전체 양은 줄어들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나타낸 게 뭐냐면 생태 피라미드라고 불러요. 네. 자, 피라미드는 자, 위로 갈수록 어때? 좁아지죠? 네. 그치? 그래서 자, 먹이사슬에서 각 영양 단계에 속하는 먹이사슬에서 각 영양 단계에 속하는 자, 뭐가 나오냐면 에너지 양, 에너지 양 또는 생물의 양 이거는 개체수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개체수를 요거 빼고 생물의 양, 개체수 말고도 생물의 양은 이런 거야. 자, 사슴, 말, 뭐 이런 것들이 생물의 양. 근데 사슴의 숫자 이거는 개체수가 되는 거야. 음. 개체수 등을 자, 어떻게 나타낸 거야? 피라미드 형태로 나타낸 거예요. 네. 쉽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생태 피라미드예요. 근데 상위 단계로 갈수록 그 수는 어떻게 되니? 상위 단계로 갈수록 줄어들어요. 갈수록 적어져요. 줄어든다야. 그러니까 자, 우리가 쉽게 이렇게 그려보자.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제일 많은 게 자, 이게 생산자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생산자, 1차 소비자. 자, 이거를 1차 소비자라고 부르고 그 위는 2차, 그 다음에 이거를 최종이라고 할 때, 자, 이런 관계에 있는 것들이 바로 뭐뭐가 이렇게 관계를 갖는다고요? 에너지의 양, 그치? 네.
에너지 양도 이와 같이 변하고, 그 다음에 생물의 양도 이처럼 변하고, 그 다음에 개체수도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타낸 거를 우리는 자, 생태 피라미드라고 불러. 그래서 에너지도 생산자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생물의 양도 생산자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개체수도 생산자가 제일 많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자, 최종 소비자가 에너지 양도 가장 적고 생물량 개체수도 가장 적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러면 생태계가 가만 놔둬도 평형을 이루죠. 그치? 자, 그래. 그거를 생태계 평형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생태계 평형에서, 자, 첫 번째, 자, 생태계 평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생태계를 구성하는 종류, 수, 에너지, 물질량이 일정하게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생태계에서 에너지 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물의 양이라든지, 개체수 등이 안정하게 유지되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생태계 평형이라고 불러. 근데 생태계 평형은 무엇으로 유지가 되냐면, 자, 먹이 관계를 통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먹이 관계를 통해서 유지된다. 그런데 자,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자,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자, 생태계는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자, 우리 생물 다양성은 세 가지가 있었는데 뭐뭐가 있었지, 가연아?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그렇지. 그 세 가지가 있었지. 맨 처음에 네.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이 있었어요. 그게 다양할수록 생태계는 평형을 잘 유지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자, 먹이 관계를 통해서 유지된다라 그랬잖아. 자, 네. 그러면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 원리를 한번 배워보자. 자,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 원리, 무슨 원리 때문에? 먹이 관계를 통해. 자, 먹이 관계를 통해 유지가 되는데, 자, 거기 예를 하나 들어줄 테니까 한번 봐봐. 우리가, 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그 다음에 생산자만 있다고 해보자. 알겠지? 자, 여기에서 예를 들 거예요.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로 구성된 생태계가 있다고 해봐. 자, 이런 생태계가 있었는데 변화가 일어났어. 변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1차 소비자가 급격히 늘어났어요. 1차 소비자가 갑자기 증가했어요. 자, 이런 게 변화지. 네. 그러면 생태계가 깨진 거지요.
네. 자, 그러면 자, 1차 소비자가 갑자기 늘어났어. 그러면 뭐가 감소하겠니? 생산자가 자, 감소. 그렇지 않을까?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여기에 이렇게 생태계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여기에 갑자기 얘네들이 이렇게 늘어났어, 이렇게. 네. 이렇게 늘어났다고 해봐. 이게 증가한 거야. 맞죠? 네. 그러면 얘네들이 먹는 먹이가 얘네 아니야? 네. 그러면 얘네들이 먹이를 많이 먹을 거니까 얘네는 이렇게 감소하겠지. 네. 근데 또 봐봐. 얘네를 먹고 사는 애들도 증가하겠지, 이렇게. 네. 먹이가 많아졌으니까 더 많아질 거 아니야. 근데 봐봐. 자, 얘네를 많이 잡아먹어서 얘네가 줄었지. 네. 그러면 위에 1차 소비자도 어떻게 돼? 양이. 줄어요. 그렇지. 얘네들이 다시 줄어. 그러면 다시 네. 줄니까 위에 얘네들 먹고 사는 놈들도 줄겠지. 네. 그러면 위에 것도 줄어요. 근데 얘네는 어때? 나를 잡아먹는 애들이 줄었잖아. 네. 그럼 다시 늘겠지. 네. 그래서 다시 평형을 이루는 거야. 거기 그림으로 한번 봐봐. 자, 5단계로 나타난 거 있죠? 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됐어? 자, 생산자는 감소했고 2차 소비자는 증가했지. 네. 세 번째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또 봐봐. 자, 2차 소비자가 증가했으니까 1차 소비자가 감소하지. 네. 걔네들이 감소하니까 위에 거는 어때? 최종 소비자인 놈도 감소했지. 네. 근데 생산자는 어때? 늘었잖아. 네. 그러면서 다시 평형이 되잖아. 네. 이게 바로 먹이 관계를 통해서 이 유지되는 원리란 말이야. 알겠죠? 그 그림 순서는 선생님이 안 그렸어. 네. 그 과정을 꼭 알아두란 말이야. 1차 네. 소비자가 갑자기 증가했으면은 얘네를 먹고 사는 2차 소비자가 왕창 늘어. 그치? 네. 그리고 생산자는 감소해. 네. 그러면은 생산자가 감소했고 1차 소비자가 왕창 늘었는데 2차 소비자가 증가했으니까 이제 많이 잡아먹히다 보니까 1차 소비자가 줄어. 그러면 먹이가 줄었으니까 2차 소비자도 줄어. 그러면 나를 또 잡아먹던 애들이 줄었으니까 생산자는 다시 늘어. 그치?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평형에 도달하더라. 이게 바로 생태계 평형이 일어나는 원리예요. 알겠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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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환경 변화에 의해서 생태계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환경 변화와 생태계 평형을 한번 살펴보자. 자, 안정된 생태계에서는 환경 변화가 일어나도 일시적으로 일어나도 어때? 다시 평형에 도달하지요. 네. 그런데 자, 그 한계를 넘어서면 평형에 도달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네, 어려워져요. 자, 안정된 생태계에서는 있지. 환경이 일시적으로 변화하더라도 생태계는 다시 평형을 유지한단 말이야. 네. 그런데 자, 한계를 넘어설 때는
넘어서면 네. 생태계 평형은 생태계 평형이 일어나기가 어렵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가 파괴가 되는 거거든. 네. 그러면 자, 생태계 파괴 원인이 뭘까? 그래서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자,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지.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이유가 뭘까? 이런 거 한번 보잔 말이야. 자, 첫 번째는 자연재해가 있어요. 자, 자연재해는 뭐가 있냐면은, 자, 홍수가 난다든지, 그래서 육지가 물로 확 덮여버려. 그러면 생태계가 변하는 거 아니야. 네. 그리고 비가 너무 홍수 가지고 비가 많이 오다 보면은 산이 무너지지요. 네. 산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이 생태계가 망가지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자, 우리 자연적으로 산불이 나. 그쵸? 화재 등이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나라는 화산 활동이 굉장히 심할 수 있죠. 네. 이런 등등이 바로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이유예요. 알겠니? 네. 자, 여기에서는 뭐가 깨지는 거야? 그래서 먹이 사슬이 파괴되는 거죠. 네. 그래. 그러면은 생태계가 평형을 잃게 되죠. 자, 이게 자연재해고요. 그 다음에 자,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인간 활동이 있죠. 자, 인간 활동에 의해서도 생태계 평형이 깨져요.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서식지를 파괴하죠. 네. 우리 이게 서식지 파괴가 인간 활동에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가장 이 큰 요인이에요. 그러면 서식지를 파괴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이런 거야. 과도한 개발이 이루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자, 나무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무들을 다 벌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풀밭에다가 있지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풀어놔. 그러면 걔네들이 싹 다 먹고 먹이가 떨어질 거 아니야. 네. 방목. 알겠니? 네. 이런 것들이 등등이 바로 서식지를 파괴하는 원인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자, 두 번째는 환경 오염이야. 자, 인간 활동에 의해서 환경 오염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자, 도시가 있는 곳은 어떠니? 뭐가 발생을 해? 무조건 오염이 발생해. 네. 가연이가 한번 생각해봐. 도시 주변에서는 도시에서 쓰레기 엄청 나오지? 네. 그 쓰레기를 매립을 하거든. 어느 일정한 곳에 갖고 가서 땅속에 파묻어요. 썩을 때까지. 네. 그러면 그 파묻은 곳의 생태계는 망가지는 거거든. 네. 이런 것들이 환경 오염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살면은 무조건 오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알겠니? 네.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자, 과도한 개발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경작지 개발을 한다든지 또는 자, 과도하게 건축물을 과도한 건축이 있어요. 다 같은 뜻이야. 이런 것들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죠. 네. 그리고 자, 도시화가 일어나죠, 우리. 건물들 지면서 숲을 다 파괴, 도시화시키면서 인구가 또 집중이 되지요. 네. 도시 집중.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죠. 네. 됐니? 네. 그래. 그러면은 우리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죠? 네.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해요. 어려운 거 아니야. 자, 어떤 게 있냐면은, 자, 서식지를 보호해야 되겠지? 네. 서식지 보호해야 돼요. 그리고 개발을 억제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생태계를 보호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게 뭘까? 자, 이런 거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네. 국립공원에서는 개발을 못하거든. 그렇게 개발을 금지시켜 버리는 거. 국립공원으로 지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멸종 위기 생물은 어때? 위기 생물의 포획 금지죠? 네. 잡지 말란 얘기야. 그 다음에 또 앞에서도 배웠는데, 자, 어떤 생태계 가운데 도로를 냈어. 그러면 그 도로 사이로 이 생물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뭐를 해주라 그랬어요? 생태 통로. 그렇지. 생태 통로를 설치를 한다든지 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어. 그냥 이 부분까지는 읽어보면 될 것 같아. 네. 됐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까지는 또 어려운 건 없지요? 네. 그래. 그럼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로 들어갈까 하면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 기후 변화로 들어갈 거예요. 네. 자, 기후 변화로 들어가도 될까요? 자,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활동 해가지고 기후 변화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들어가죠. 기후 변화. 자, 지구의 기후 변화 원인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지구의 기후 변화를 따지는 거야. 자, 이 원인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자, 첫 번째가 지구 내적 원인이 있고, 지구 내적 원인과 외적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 두 가지를 배워볼 거야. 지구 내적 요인에는 뭐가 있고 외적 요인에는 뭐가 있는지. 자, 첫 번째 지구 내적 요인. 자, 지구 내적 요인은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네. 그거 중에 뭐가 있냐면 자, 지표가 변하는 현상이 있어요. 지표가 변해. 지표의 변화. 자, 지표가 변한다는 뜻은 이런 뜻이야. 자, 지표에 빙하가 녹았다고 보자. 빙하 면적이 감소했어. 자, 빙하는 하얀색을 띠죠? 눈이 얼어 있으니까. 네. 흰색은 태양열을 흡수하는 게 많을까? 반사하는 게 많을까? 반사. 그렇지, 반사가 많아. 그러면 네. 빙하 면적이 감소했으니까 반사되는 양은 어떻게 돼? 감소해요. 반사율이 감소해요. 그 얘기는 흡수율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어. 네. 자, 태양 흡수율이 증가했어. 그러면 기온은 어떻게 될까? 높아져. 맞아요. 높아져요. 기온 상승하는 원인이 되는 거야. 자, 이게 이 지표가 변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또 봐봐. 숲이 파괴됐어. 숲의 면적이 감소했다고 해봐. 산불이 나고, 그래서 지표가 변하는데, 숲이 감소했다? 그러면 기온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봐야 돼. 자, 숲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 방출해? 흡수. 그렇지. 광합성 할 때 흡수하잖아. 네. 어, 그러면 숲의 면적이 감소했으니까 흡수율이 어떻게 돼? 낮아져요. 작아진 거예요. 그러면 반사율이 반대로 커지겠지. 네. 그러면 기온은 높아져, 낮아져? 높은 낮. 낮아지지. 네. 흡수하는 양은 작고 반사하는 양이 많아지니까. 그치? 됐어? 네. 그다음에 이런 것들. 자, 사막화가 일어났다고 해보자. 자, 사막화가 진행을 했어. 그러면 사막이면은 쉽게 생각해. 숲이 줄어든 거지. 네. 그냥 이렇게 숲의 면적이 감소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그러면 위에 거하고 똑같이 얘는 기온이 어떻게 될까? 하강을 하강. 하죠. 선생님, 사막은 더운 곳 아니에요? 라고 하면 안 돼. 네. 사막은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기온이 하강을 해. 그 다음에 화산 활동으로, 자, 화산 활동으로 있지? 화산재가 태양빛을 차단했다고 해보자. 음. 그러면 기온이 어떻게 돼? 하강해요. 그래, 기온 하강이 돼. 자, 이런 게 다 지구 내적 요인이야. 기온 하강. 그 다음에 수륙 분포에 변화가 생기거든. 이런 것들도 기후가 변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알겠니? 네. 이런 건 지구 내적 요인이야. 지구 내적 요인 중에 지표의 변화예요. 네. 이해됐어? 네. 자, 그런데, 자, 이거를 다 지표의 변화라고 하면 안 되겠다. 자, 음. 사막화 진행. 2번, 요거는 대기 변화가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자, 요건 3번으로 할까요? 요거는 빼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대기 변화가 생기는 거에는 화산재가 태양빛을 차단하는 것도 있지만, 자, 온실기체가 증가해요. 온실기체가 증가하면 기온은 어떻게 될까? 높아져요. 상승을 해.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륙 분포 변화. 이렇게 제목대로 분류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지구 외적 요인이 있어요. 외적 요인. 자, 지구 외적 요인은 뭐냐면 지구 바깥의 환경이야. 네. 자, 그거를 천문학적 요인이라고도 부르거든. 자, 천문학적 요인. 자, 그랬을 때 세 가지가 있어요. 지구, 자, 자전축 경사각이 변하잖아. 자, 지구 자전축 경사각이 변하면 밤낮의 길이가 변해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구 자전축 경사 방향이 변할 수도 있어. 그러면은 계절의 변화가 생겨요. 음. 변화가 생긴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6, 7, 8월이 여름이죠. 네. 근데 지구 자전축 경사 방향이 반대가 되면은 12, 1, 2월 달이 여름이 된단 말이야. 지금 현재는 이제 남반구는 자, 6, 7, 8월이 겨울이야. 네. 남반구는. 근데 그게 반대로도 변할 수가 있고. 자, 세 번째.
지구 공전 궤도 모양이 변할 수 있어요. 네. 자, 이게 변하면은 자, 연교차가 변해요. 연교차에 변화가 생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이렇게만 알아도 그냥 이 세 가지 제목만 알아도 돼요. 여기서는. 근데 네. 연교차에 변화가 생긴다는 뜻은 뭐냐면 자, 지구가 굉장히 이렇게 태양을 두고 자, 이렇게 긴 타원으로 돌잖아? 그러면 이때가 여름이고 이때가 겨울이에요. 태양에서 네. 가까울 때가. 근데 네. 이렇게 도는 게 이제 이렇게 변하잖아. 태양 중심으로 거의 원궤도로 돌면은 이때도 여름이고 이때도 겨울인데 어떠냐면 네. 자, 이거 첫 번째 그림 봐봐. 태양에서 멀 때 여름이지. 네. 근데 여기는 태양에 가까울 때 어때? 여름이야. 그럼 더 더워. 네. 그리고 겨울일 때 더 멀지. 얘보다 네. 더 멀잖아. 네. 그러면 더 추워. 겨울에는. 네. 그래,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게 바로 이 지구 공전궤도 모양이 변할 때 생기는 거예요. 알겠니?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태양 활동이 변할 수도 있어요. 자, 태양 활동이 활발할수록 어떨까? 활발할수록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가 어때요? 많아요? 네, 맞아요. 태양 에너지가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은 기온이 어떻게 돼? 올라가요. 상승. 이런 게 다 외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해됐지? 네. 그래. 이게 바로 기후변화의 원인을 배운 거야. 지금 지구 기후변화의 원인은 지구 내적 요인이 있고 지구 외적 요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뭘 배워보냐? 자, 그러면 과거의 지구 기후는 어땠을까? 이거를 연구하는 방법이 있어야 돼. 자, 두 번째, 과거 지구 기후의 연구법이 있어요. 자, 가장 확실한 게 뭘까? 과거에 기후가 어땠을까? 이거를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알면 되죠. 문헌을 조사해 보는 거야. 네. 우리 몇 년도에는 요즘에 뉴스 들으면 이런 거 나오잖아. 뭐 100년 동안에 하루 동안에 가장 비가 많이 내렸어요. 막 이런 것도 나오고 몇십 년 동안 여름에 온도가 제일 높았어요. 막 이런 거 나오지. 네. 그건 뭐냐면은 기록이 돼 있거든. 몇 년도에는 여름에 제일 온도가 높을 때 몇 도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름에 비가 한참 많이 올 때 뭐 한 시간에 몇 미리 뭐 이런 식으로 다 적혀 있는 게 있단 말이야. 그건 문헌을 조사하는 거야. 근데 문헌으로는 우리 글이 나온 이후부터 알 수 있는 거지. 네. 그러면 글이 없었던 시기에 기후는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야. 그런 거는 이런 걸 조사해 보면 돼요. 지층을 조사를 해본다든지, 그리고 화석을 조사해 본다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나무 나이테를 조사한다든지, 그 다음에 빙하를 조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은 과거에 기후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조사해 줄 수 있어요. 자, 그 중에, 자, 첫 번째, 쉬운 거부터 하자. 자, 꽃가루 화석.
꽃가루 화석을 조사했다고 보자. 자, 꽃가루, 꽃은 주로 날이 어느 때 많이 피지? 봄, 그래, 따뜻할 때 꽃이 많이 피죠? 네, 그래. 그러면 꽃가루 화석을 조사하면은, 자, 따뜻할 때 꽃이 많이 핀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네, 그러므로 꽃가루가 많았던 당시에는 많았다라고 하면은 온난했다 이런 뜻이지?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겨울에 꽃 피는 거 별로 없죠? 네, 그래. 겨울에 꽃 피는 거 별로 없어. 자, 이게 꽃가루 화석을 조사하는 거고요. 두 번째, 나무 나이테를 조사해 보자. 그러면 자, 이 나무의 나이테는 수백에서 수천 년 전까지 알 수 있어요. 물론 수십 년 전에도 알 수 있어. 근데 나무는 있지. 온난 다습할수록 자, 잘 자라요. 네, 그리고 나무의 나이테는 있지. 계절 변화가 있을 때만 생겨. 있을 때 생성이 돼요. 생긴다. 그러면 자, 나무에 나이테가 없다라는 말은 계절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리고 있지. 나무의 나이테는 이렇게 생겨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나무의 나이테가 넓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좁은 부분도 있어. 자, 넓고 좁은 부분이라고 할 때 이 넓은 부분에는 봄에서 여름까지 자란 거고요. 이 좁은 부분은 가을에서 겨울 동안 자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가을에는 온도가 낮아지니까 어때? 광합성을 못하고 낙엽을 떨어뜨리지. 네, 그러다 보니까 잘 못 자라겠지. 네, 그래서 나무의 나이테는 계절 변화가 있을 때, 자, 저렇게 봄, 여름에는 많이 자라고, 가을, 겨울에는 조금 자라는 이걸로, 아, 계절 변화가 있었구나. 이거를 알 수 있더란 얘기야. 음, 됐니? 네, 그 다음에 빙하 조사예요. 빙하 조사. 자, 빙하 조사를 우리는 아이스 코어 조사라고 부르거든. 아이스 코어 조사라고 부르는데, 자, 첫 번째, 빙하 속에 기포를 조사하잖아. 자, 빙하 속에 기포를 조사하면 뭐를 알 수 있냐면 그 당시 대기 조성을 알 수 있어요. 네, 그 빙하가 만들어졌을 당시에 공기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를 알 수 있는 거야. 네, 이게 바로 빙하 속 기포를 조사해서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빙하 속의 CO2와 이산화탄소와 메테인 기체 양을 조사해봐요. 자, 그랬더니 잘 봐. 이게 연도에 따라 자, 뭐 이런 그래프가 하나 나왔다고. 자, 이게 CO2 양이에요. 알겠니? 네, 자, 그런데 자, 요거와 비슷하게 이게 메테인의 양이에요. 자, 메테인 양이 많을 때 CO2의 농도도 크다, 그치? 네, 대체로 이런데, 자,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야.
이런 식으로 나타나. 이게 네. 연평균기온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네. 자, 대기 중에 CO2나 메테인이 많았을 때 온도는 어때? 높아요. 연평균기온이 높았다 이런 얘기야. 이 두 개가 무슨 기체냐면 온실기체거든. 음. 그러니까 온실기체가 공기 중에 많으면 당연히 온도도 높겠죠. 네. 이런 거를 알 수 있더란 말이야. 이게 과거에 이 기후를 조사하는 방법이었어요. 이해됐니? 네. 그래. 그러면은 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온실효과를 배울 거예요. 자, 온실효과. 자, 첫 번째 온실기체라는 게 있어요. 자, 온실기체는 지구의 평균 기온을 상승시키는 기체예요. 온실효과는 지구 평균 기온이 어떻게 되는 거죠? 증강. 상승하는 효과죠. 네. 효과가 일어나는데, 자, 그러면 온실기체는, 자, 지구 평균 기온을 올리는 기체죠. 네. 그 중에 온실기체는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수증기, 그 다음에 메테인 등등등 이런 게 있어. 그 중에서 요게 제일 중요해. CO2가 이 온실기체 중에 기여도가 가장 커요. 자, 기여도가 가장 크다는 말은 지구의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기체는 누구다?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다. 왜 그러냐면 대기 중에 양이 가장 많아요. 음. 양이 가장 많다. 이렇게 알아두면 된다. 이해됐어? 네. 그래. 이게 온실기체야. 그러면 지구 온난화는 원인은 뭐냐? 자, 산업혁명 이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자, CO2 배출량이 증가했어요. 네. 자, 요게 증가하다 보니까 온실 효과가 어땠어요? 온실 커요. 효과가 커졌겠죠? 네. 온실 효과가 커졌단 말이야. 네. 자, 이게 바로 이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러면은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 테니까 봐봐. 이게 연도에 따라 대기 중 CO2의 농도를 비교해 봤더니 농도가 이런 식으로 증가하거든? 네. 근데 요거 잘 봐봐. 자, 요거를 잘 봐, 요거. 요거를 보면 있지? 이런 형태로 증가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변해. 이걸 확대를 해보면. 자, 그러면 가연아, 요 꼭대기 요점을 이으면은 요게 다 계절이 뭘까?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발생하는 계절은 언제일까? 여름. 여름일까? 겨울인데. 음. 왜 겨울이냐면 봐봐. 우리 겨울에 춥지? 네. 그러면 집에서 가스 태워야 되잖아. 음. 연탄 태워야지. 네. 겨울에는 난방 연료를 연소시키잖아. 그래서 더 많이 발생해. 그러면 이 아랫부분을 이으면은 뭐가 되겠어? 여름. 여름이야. 여름에는 왜 줄었을까? 더워서 난방 연료 안 태우니까?
아니지. 난방연료 안 태우면 이산화탄소 줄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돼야지. 이게 왜 음, 그러냐면 광합성 때문이에요. 음, 광합성으로 CO2를 흡수하지? 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줄어드는 거야. 알겠니? 네, 자, 네, 그래서 그래프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자. 자, 이게 연 평균 기온이야. 연 평균 기온이 이런 식으로 변해요. 자, 근데 네, 연평균 기온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이렇게 증가하는 거 맞지요? 네, 그 다음에 해수면 높이. 자, 해수면 높이도 조사해봤어. 그랬더니 해수면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변해요. 자, 바닷물의 높이도 어때? 증가하니? 네, 그러면 요거하고 굉장히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거지.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지니까. 그치? 네, 그래. 이게 바로 그 특징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자, 온난화 영향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자, 이거 지금 선생님이 제목으로 써줄 테니까 봐봐. 빙하 면적이 감소하겠지요? 네, 빙하 면적이 감소해요. 그러면 빙하도 녹고 그러면서 얘네들이 바다로 흘러가지. 그러면 해수면이 어떻게 돼? 증가, 높아지지? 네, 해수면이 높아지면은 자, 육지 면적은 감소하지. 네, 육지 면적 감소하면은 경작지도 줄어들죠. 네, 그 다음에 저지대는 침수가 되죠. 네, 물에 잠겨요. 그 다음에 자,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상기후 현상이 아주 잘 일어나. 자, 요즘에 전 세계 이상기후 현상 막 사막에 비가 엄청 내려갖고 막 물이 생겨버리고 막 이러기도 하거든. 적도에서 막 눈이 내리고 우박이 내리고 막 이래. 따뜻한 지역에서. 이런 게 다 네, 이상기후야. 그 다음에 태풍 발생 빈도가 어때요? 많아져요. 빈도가 증가해요. 원래 11월 달에는 우리나라에 태풍이 별로 발생 안 하거든. 10월 달하고. 근데 올해는 10월 달에도 태풍이 발생해서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이 없었지만 일본 남쪽하고 저쪽 중국 쪽하고는 굉장히 심했거든. 그 네, 다음에 사막화는 촉진이 돼요. 자, 이런 거 제목만 읽어봐도 되겠지? 네, 그 다음에 자, 열 열대 질병이 확산이 돼요. 이런 거는 그냥 제목만 읽어봐도 온난화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네, 됐니? 네, 그래.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 아니요, 없죠? 자, 네,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얘네 때문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덟 번째, 지구에 식생이 변해요.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생물이 서식하는 위치가 변해요. 네, 즉 무슨 얘기하면 이런 거야. 자, 차가운 지방에서 잘 자라는 식물들이 있겠지. 네, 또는 따뜻한 지역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 있어요. 바나나 같은 경우는 이 따뜻한 지역에서 많이 자라거든. 근데 이게 전부 지구가 뜨거워지다 보니까 바나나가 자라는 지역이 막 우리나라 위쪽으로 올라와. 이런 것들이 식생이 변한다라고 부르는 거거든. 음, 이해됐어? 네, 그리고 또 바닷물에는 난류성 어류가 증가하겠죠.
네. 따뜻한 물에서 사는 물고기들이 많이 잡혀. 우리나라 원래 동해안에서는 명태 있지, 명태, 동태. 네. 그게 많이 잡혔는데 요즘에는 그게 잘 안 잡혀. 위로 올라갔거든. 네. 이런 현상들이 다 이 온난화 영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지겠죠. 네. 이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온난화 영향이야. 자, 그러면 대책이라는 게 있을까요? 대책? 자, 대책은, 자, CO2 배출을 어떻게 해야 돼? 그리하여. 막아야 되겠죠? 네. 배출을 억제해야 돼요. 그러면 억제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해야겠지? 네. 법으로 제약을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네. 전 세계가 노력을 해야 돼. 그걸 국제적 협약이라고 부르는 거야. 국제적 협약이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자,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자, 우선 질문할 거 있는지 한번 볼까요? 딱히 없어요. 딱히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315쪽 대기와 해수의 순환도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거기에서는 선생님이 이제 또 쭉 설명하는 내용을 잘 들어야 돼. 이거를 그림으로 외우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네. 그거를 설명을 다 외우려 그러면은 외워도 까먹고 외워도 까먹어.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외우는 게 훨씬 편해. 네. 자, 그러면 대기와 해수의 순환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대기와 해수의 순환. 자, 첫 번째. 대기 순환을 배울 거예요. 대기 순환. 대기, 대순환. 이거를 먼저 배울 건데. 자, 첫 번째.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 자,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이 생기는데, 자, 첫 번째. 영도가 적도예요. 0도부터 자, 플러스 마이너스 38도까지. 자, 여기에서는 흡수한 에너지가 방출한 에너지보다 더 커요. 자, 오늘은 가연아 선생님이 대기 대순환까지만 설명을 해줄 거야. 네. 그러면 그걸 외워야 돼. 또 선생님 시간에 외우고 또 문제 풀고 계속 해야 되잖아. 네.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플러스 마이너스 38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90도까지는 흡수 에너지보다 방출 에너지가 더 커요. 그랬을 때 이거를 에너지 과잉이라고 불러요. 남아 에너지가. 얘는 에너지 부족이라고 불러요. 네. 그리고 자, 세 번째. 플러스 마이너스 38도에서는 있지. 흡수 에너지하고 방출 에너지가 같은 지점이야. 근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 38도에서는 에너지 통과량이 가장 많은 위도예요. 네. 자, 에너지 통과량이 가장 많다. 자, 이거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줄 테니까 봐봐. 자, 여기가 적도,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90도, 북극이야. 여기는 마이너스 90도. 근데
자, 요렇게 나타나는 그래프가 자, 요렇게 태양 복사 에너지예요. 네. 자, 태양 복사 에너지는 뭐냐면 쉽게 생각해. 지구가 흡수하는 에너지. 흡수하는 에너지. 알겠니? 네. 근데 자, 이렇게 되는 게 지구 복사 에너지. 자, 지구 복사 에너지는 뭐냐면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 이렇게 생각해 봐. 네. 그러면 자, 요 부분은 흡수가 방출보다 많죠? 네. 이게 에너지 과잉이고 양 옆에 요 부분은 에너지 부족이지. 네. 맞아요. 그리고 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가 플러스 38도, 우리 38선 있는 부분. 여기는 마이너스 38도.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과잉을 흡수로 부족 에너지로 채우는 역할을 하는 게 있어야지. 네. 누가 채워? 공기? 대기와 해수 순환으로 채워요. 네. 그래서 자,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대기와 해수 순환하면서 고위도로 운반한다.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라고요? 대기랑 해수. 대기와 해수란 말이야. 그래서 자, 반드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38도를 지나야 되지. 네. 그러니까 38도는 에너지 통과량이 가장 많겠죠. 네. 그렇게 되는 거야. 됐니? 네. 그래. 자, 그러면은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 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할래, 나연아? 네. 태양빛을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태양빛을 왜 어떤 곳은 많이 받고 어떤 곳은 적게 받느냐. 그 위치가 태양 쪽이어서. 지구가 구형이므로야. 자, 왜 선생님이 이 말을 해주는지. 이게 봐봐. 이게 지구라고요. 지구. 자, 지구가 있는데 자, 이쪽에 태양이 여기에 있어요. 이쪽에 태양. 자, 태양빛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금 이렇게 움직이죠. 네. 근데 요 지점은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오지. 네. 근데 요 지점은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오지. 네. A하고 B 중에 어디가 태양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는 거야? B요. 그렇지. 이게 구형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야. 알겠니? 네. 그래. 그러면은 자, 이제 두 번째 지구 대기 대순환의 원인이 있어요. 원인. 자, 지구 대기 대순환의 원인은 뭐냐면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과 지구의 자전이에요. 알겠니? 네. 자, 두 가지야.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과 지구의 자전. 자,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 첫 번째.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면 자, 지구의 에너지는 어떻게 순환을 하냐면 자, 여기 봐. 지구를 이렇게 하나 그렸을 때 이게 적도야. 적도에서 있지 공기가 상승을 해. 그래서 북극하고 남극에서 하강을 해. 그러면 이렇게 변하는 거야.
자, 네. 뜨거운 공기는 상승하고 차가운 공기는 하강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거든? 네. 그러면 북반구에서는 여기 봐봐. 얘는 바람은 이렇게 이동하겠다. 그치? 네. 요 바람, 요 바람. 네. 남반구에서는 이렇게 바람이 불겠다. 그쵸? 네. 요게 바람이야. 우리가 땅에 붙어 사니까. 그러면 북반구에서는 무슨 풍만 불어? 이게 무슨 풍이야? 북에서 남으로 부는 바람. 음, 북풍이 있죠, 북풍. 네. 자, 바람은 있지. 불어오는 쪽이 방향이에요. 북풍하면 네.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란 뜻이야. 네. 그러면 북쪽에서 어느 쪽으로 부는 거야? 남쪽. 그러면 남쪽으로 불어가는 걸 북풍이라고 불러. 그리고 남반구에서는 무슨 풍만 불까? 남풍. 그렇지. 남풍만 불게 돼요. 알겠지? 네. 이걸 이렇게 부르는 거야. 됐어? 네. 자, 이건 지구가 자전할 때, 안 할 때. 안 할 때요. 지구 자전 안 할 때는 이렇게 외우면 되고, 이제 두 번째 봐봐. 지구가 자전할 때. 자, 지구가 자전할 때는 선생님이 그림을, 자, 선생님도 지금도 있지? 이렇게 큰 원으로 외우고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외우라고 하는지 알려줄 테니까 봐봐. 이렇게 그려놓고, 자, 여기에 바람을 세 개를 외워야 돼요. 북반구에 이렇게 세 개, 남반구에도 세 개. 자, 그래 놓고 여기가 적도 0도, 여기는 플러스 30, 여기는 플러스 60, 여기가 북극 플러스 9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60, 여기가 마이너스 90, 남극이야. 알겠니? 네. 네. 자, 이렇게 먼저 알아두고 그 다음에 방향을 잘 봐. 바람의 방향. 적도 쪽으로 이렇게 모여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반대로. 그리고 여기선 다시 이렇게. 여기에서는 이렇게. 여기에서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 바람 다 이름 외워야 돼. 자, 네. 이게 뭐냐면 북동무역풍. 그리고 요게 남동무역풍. 그 다음에 요거 편서풍. 요거 극동풍. 요것도 편서풍. 이것도 극동풍. 이렇게 외워요. 그 다음에 영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적도 저압대. 적도 저압대라고 불러. 그 네. 다음에 이 30도를 중위도 고압대. 요거를 한대 전선대 또는 한대 저압대라고 부르고, 요 꼭대기 극고압대라고 부르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저압대에서는 있지 공기가 상승을 해요. 알겠니? 네. 고압대는 공기가 하강을 해. 자, 그러면 여기에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리는 거야. 저압대 상승, 고압대 하강, 저압대 상승, 고압대 하강. 밑에도 마찬가지. 여기는 고압대 하강, 저압대 상승, 고압대 하강. 그래서 북반구와 남반구에 자, 순환이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세 개씩으로 나눠져. 자,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이동하는 게 바로 대기대순환이야. 그러면 자, 가연아 잘 봐. 요 바람 네. 이름이 뭘까? 북동무역풍. 그렇지, 그게 북동무역풍이야. 그러면 요거는 무슨 풍? 아, 극동풍. 아니, 그게 편서풍이지. 플러스 30에서 플러스 60으로 올라가는 바람. 이게 네. 극동풍, 이게. 네. 그리고 여기도 이거는 남동무역풍. 요거는 편서풍. 요거는 극동풍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리고 요 순환을 제일 먼저 순환을 헤들리 순환. 헤들리 순환. 요거를 패럴 순환. 그 다음에 얘를 극순환이라고 부르고 얘는 직접순환. 그 다음에 얘는 간접순환. 이게 간접순환이에요. 이거 알아야 돼. 네. 얘도 직접순환이야. 그러면 자, 직접순환은 뭐냐면은 요거만 알면 되는데 직접순환은 자, 더워진 공기는 어떻게 돼? 위로. 위로 상승하고 냉각된 공기는 하강. 공기는 하강하면서 만들어지는 순환을 직접순환이라 불러요. 음. 하강하며 이루어진 순환. 이걸 직접순환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간접순환은 두 직접순환 사이에서 발생하는 순환을 간접순환이라고 부르면 돼. 됐니? 네. 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봐봐. 가연아. 선생님이 헤들리 순환, 요 북반구 헤들리 순환을 그냥 그림으로 설명할 테니까 봐봐. 이 그림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봐봐. 네. 북반구 헤들리 순환. 자,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세요. 0도 적도 저압대에서 상승한 공기가 북반구 30도까지 이동 후 하강했죠. 네. 그래서 지표에서는 북동무역풍을 이루는 순환. 이렇게 외우면은 그림으로 다 외워지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네. 이렇게 그림으로 외우란 말이야. 이 설명을 외우지 말고 저 그림으로 외우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이해돼? 네. 이렇게 외우는 거야. 자, 그러면 가연아 여기까지 해서 혹시 질문할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자, 그리고 또 자, 뒤쪽에 에너지 전환과 효율적 이용도 들어가니? 그 전기요? 거기에 에너지 전환. 음, 그다음 맨 마지막이 전기 에너지 생산 수송. 네. 근데 그 에너지 효율도 들어가요. 에너지 에너지 전환과 효율도 들어가고 효율적이요. 전기 네. 에너지 전기 에너지까지 들어가나? 네. 이번에 좀 많아서. 전기 에너지 다음에는 안 들어가? 네. 그러면 전기 에너지까지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네. 오늘이 지금 22일. 자, 시험이 12월 언제라 그랬지? 잠시만요. 12월 9일이요.
12월 9일 날 시험 보면은 22, 29, 6. 그리고 3번이면은 선생님하고 이제 직접 보충까지 3번 남았거든. 네, 2번 아니에요? 오늘 22일이니까 29일하고 6일. 네. 그 다음에 직접 보충이 언제야? 아, 저희, 잠시만요. 12일 날 시험 본다 그러지 않았나? 과학이.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래. 그래서 직접 보충까지 하면은 가연아 3번 정도 남았거든. 저희 12일이 시험이어서, 그러니까 11일 날 직접 보충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11일 날 직접 보충까지 하면 3번 정도 남았거든. 네, 자, 그러면은 역시 외우는 게 중요하지요. 네, 어, 9번 다음 시간에 자, 다음 시간에 자, 횟수의 표충순환까지 오늘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네, 그래. 표충순환까지 해보자. 왜냐면 조금 시간이 부족하면 안 되잖아. 네. 너무 하루에 너무 많이 나가면은 또 외우는데 힘들어지고 하니까 우선 표충순환까지 또 들어가 보자. 횟수의 표충순환. 자, 표충순환에 우선 첫 번째 발생 원인이 있어요. 자, 횟수의 표충순환은 가장 중요한 게 지속적인 바람이에요. 지속적인 바람 가장 중요해. 그 다음에 자, 경사. 자, 경사는 자, 물은 항상 경사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네, 그래. 경사. 그 다음에 또 지구의 자전. 그 다음에 수륙 분포예요. 등등이 있어.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바람. 지속적인 바람. 그래서 자, 해수의 표층순환은 대기 대순환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요.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부터 자, 표충순환을 배우기 전에 자, 두 번째 봐봐. 해수 수온에 따른 분류를 한번 해보자. 해수 수온에 따른 분류. 자, 첫 번째 한류가 있고 난류가 있거든. 자, 네, 한류 이거 외워야 돼요. 자, 봐봐. 한류는 수온이 어때? 수온이 낮죠? 네, 그리고 산소가 많이 녹아 있어요. 네, 많이 녹아 있다. 이거를 용존산소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 한류는 자, 영양 염류가 많아요. 영양 염류가 많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고기 먹이가 되는 게 많아. 그리고 네, 염분이 낮아요. 그리고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흘러요. 고위도 네, 높은 위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게 한류고 두 번째는 난류.
수온이 높다. 산소가 적게 녹아있다. 용존 산소량이 적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영양 염류가 적어요. 염류가 적다. 그 다음에 염분이 높다. 그 다음에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른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됐니? 네. 자, 이게 수온에 따라 분류고, 세 번째는, 자, 발생 원인에 따라 분류도 할 수 있거든요. 자, 첫 번째가 바람이 원인인 게 있어. 바람이 원인. 자, 선생님이 여기에 번호를 매겨줄 거야. 자, 북적도 해류. 두 번째, 북태평양 해류. 세 번째, 남적도 해류. 네 번째, 남극 순환류. 그 다음 두 번째, 경사가 원인인 해류가 있는데, 이거는 다섯 번째, 적도 반류. 그 다음, 기타. 기타는 있지? 이렇게 알아두면 돼. 흐르다가 네. 해류과 부딪히면은 어떻게 되겠니? 꺾여요? 아니, 방향이 바뀌는 거지. 네. 변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그게 뭐가 있냐면, 6번이 프로시오 해류. 7번이 캘리포니아 해류. 8번이 자,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9번이 페루 해류. 그 다음에 10번이 멕시코 만류. 11번이 카나리아 해류. 12번이 자, 브라질 해류. 그 다음에 13번이 벵겔라 해류. 선생님 이거 해류 이름도 다 외우고 있어. 자, 이렇게 그림으로 선생님은 이제 또 그려줄 거거든. 잘 봐. 아까 대기 대순환 모형 그렸었지? 네. 자, 그 그림에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제 대기하고 해류를 같이 그릴 거예요. 자, 봐봐. 이게 적도. 자, 이게 0도 플러스 30 플러스 60 여기가 플러스 90이라 그랬죠? 네.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60 여기가 마이너스 90 그리고 바람의 방향 외우자. 요게 북동무역풍 남동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이게 편서풍 극동풍 이름 아까 썼잖아. 네. 그래서 자, 이거는 아까 외우라고 한 거를 왼쪽에 그릴 거야. 여기서는 하강, 여기서 상승, 여기서 하강, 여기도 하강, 여기 상승, 여기 하강. 그래서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그림은 아까 오른쪽에 그려면서 외웠죠? 네. 요 그림을 한꺼번에 선생님처럼 이렇게 외우라고. 자, 자, 요거는 아까 그렸던 그림으로 외우는 거야. 근데, 자, 북반구에는
해류가 시계 방향으로 2개. 남반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2개를 그릴 건데, 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오른쪽에 선생님이 썼던 번호를 이게 1번, 여기도 이게 1번이에요. 이게 북적도 해류야. 네.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2번. 자, 요게 3번. 여기도 이게 3번. 그 다음에 자, 남극순환류 요게 다 4번이야. 4번. 요것도 4번. 요게 4번이에요. 이렇게 도는 게 4번. 다 똑같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죠? 네. 그래.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적도 쪽에서 이렇게 흐르는 게 5번. 그 다음에 이렇게 흐르는 게 6번. 이렇게 흐르는 게 7번. 그 다음에 이렇게 흐르는 게 8번. 요게 9번. 그 다음에 이렇게 흐르는 게 10번. 요게 11번. 그 다음에 요게 12번. 요게 13번.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연아, 저 그림을 외우잖아. 그러면 봐봐. 네. 왼쪽에서 오른쪽, 즉 왼쪽이 서쪽이죠. 네.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번호 따져봐. 여기서 몇 번이. 2번. 그렇지, 2번. 또 6번. 6번은 서에서 동이 아니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거 2번하고 몇 번? 5번. 네. 왼쪽에서 오른쪽, 서에서 동. 그 다음에 4번. 맞니? 네. 그래. 이거는 이 그림으로 외우면 저거 이름 다 나오잖아.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거는 북태평양 해류, 적도간류, 남극순환인데, 그 다음에 동에서 서로 흐르는 건 뭐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거 번호 불러봐봐. 3번. 3번 또. 1번. 그래. 1번하고 3번. 그래서 1번은 북적도 해류, 3번은 남적도 해류. 이렇게 외우는 거잖아. 그러면 자, 저기에서 한류 찾아봐. 한류. 한류 번호 다 찾아봐. 천물이에요. 한류는 아까 어디에서 어디로 오른다 그랬어? 1.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오른다. 저희도. 번호 몇 번 있어? 7번. 7번 또. 11번. 그리고 또. 8번. 8번은 아니지. 그거는 저위도에서 적도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반대지. 에이. 지금 옆에 써 있잖아. 0, 30, 60, 90. 그러니까 9번하고 13번이 한류가 돼. 네. 그리고 난류는 거꾸로 찾으면 되잖아.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오르는 거. 누구? 6번. 그렇지. 6번 또. 10번. 10번 또. 8번. 맞아요. 또. 12번. 그래. 그렇게 찾는 거란 말이야. 네. 알겠지? 그러면 봐봐. 1번은 무슨 풍 때문에 부는 해류야? 북동무역풍. 그렇지. 그렇게 보는 거야. 1번은 저 바람 그래서 표시했잖아. 북동무역풍. 2번은 무슨 풍 때문에? 산사풍. 그래. 그렇게 외우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바람까지 저게 외워버리면은 이거는 동에서 서로 흐르는 거, 이거는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거, 이건 난류, 이거는 한류. 그 다음에 무슨 풍 때문에 생겼구나까지 다 알 수 있는 거지. 네. 이렇게 외워.
네. 네? 그래서 선생님이 고등학교 2학년들한테도 이 부분은 이렇게 외우라고 알려줘. 지구과학에서. 음. 자, 여기까지 질문할 거 있어? 아니요.